여러분들, 제가 작년부터 계속 말했습니다. 특정 지역 집값 올라가면 조정 대상 지역 더 추가로 설정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말하는 두꺼비 세무사입니다. 제가 1년에 강의를 진짜 많이 다닙니다. 거의 50번 정도 이상 다니는 것 같은데 그때마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 끝난 거 아니냐, 세무사님 끝났다 조정대상 지역, 그러게 말씀하시는데 강남 3구랑 용산 아직까지 안 풀리고 있다. 그리고 예전에 이명박 정권 때 많은 전국에 있는, 그때는 투기지역이었죠, 투기지역을 유사하게 풀어주고 그 투기지역에 대한 중과세 폐지가 되는 데까지 그 전에 연기, 지금처럼 연장을 했죠. 다주택자 중과세 연장만 했을 뿐이지 이게 해제되는 데는 집값이 정말 떨어졌고 그 기간을 오랫동안 지켜봤다. 거의 3년에서 4년을 지켜본 다음에 집행을 한 거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강남 3구 용산 지금 취득세 중과 다주택자 그분들 조정대상 지역에 취득세 중과세 나오니까 못 버티고 있으니까 결국은 똘똘한 한 채로 다 팔고 집중하는 구조로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지없이 지금 최근에 주택시장이 또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만 불타오르고 있죠? 강남 3구랑 용산, 그리고 바로 그 옆에 지역만 불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대부분 자치구로 퍼지고 있어요. 그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시간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근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됐고 금리 인하됐고 그 다음에 유동성 증가됐어요. 왜냐? 작년에 묶였던 대출 규제들 다 지금 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지없이 생각이 들었죠. 이거 다음에 스트레스 DSR 3단계 시작되는 한 여름이나 7월이나 9월 사이까지는 이게 일시적으로 조정대상 지역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더 지정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지없이 그 예측은 보도자료로 나왔듯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지금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부분이 있어요. 제가 나머지 부분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올리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조정대상 지역 늘어날 것으로 비춰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이후에도 시장 과열이 지속되면은 조정대상 지역 늘리겠다라고 했어요. 조정대상 지역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세금상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은 대출 부분만 말씀드리면 LTV에 대한 대출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당연히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 얘기하면 취득 보유 처분 단계에서 모두 다 중과세가 세집니다. 첫 번째로 다주택자 중과세 취득세, 조정대상 지역은 두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 중과세가 나옵니다. 일반적인 매매 취득세 1%에서 3%대요. 하지만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두 번째로 취득을 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세금까지 포함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8.4%, 초과하면 얼마죠? 9%입니다. 그 다음 3주택자는 12.4%와 13.4%예요.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자까지는 괜찮단 말이에요. 근데 3주택부터 중과세가 8%, 8.4%와 9%, 그 다음에 4주택부터 12.4%와 13.4%가 적용이 됩니다. 말 그대로 주택을 하나 더 취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강남 3구랑 용산 두 번째 주택을 못 사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거 사자. 강동에 있는 아크포레온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라도 사자. 이거 가격 올라간다는데 그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보게 되면 거래자 특성에 강남 3구 외 주민의 강남 3구 진입 비율이 꾸준히 하락하였으나 2월 달부터 반등을 했답니다. 그리고 갭 투자 비율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2월 크게 반등하는 등 상급지 위주로 가수요 유입 흐름이 발견됐다. 뭐예요? 대출 풀리고 들어온다 이거예요. 야 저거라도 사야 돼. 저 주택 가격 올라간다. 더 올라간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처도 조정대상 지역을 묶어버리겠다. 제가 봤을 때 예측합니다. 마포, 성동, 강동입니다. 제가 주구장창 말했던 게, 강의에 말했던 게 마포랑 강동 묶일 것 같던데 요즘 이 그래프 보니까 그 지역 연계시켜야 돼요. 하나 더 연계시킨다 그러면 성동구예요. 성동구까지 저는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일 거라고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묶이겠어요? 바로 옆으로 파상되겠죠. 그럼 뻔하죠. 광진구랑 동작구랑 영등포랑 묶이겠죠.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쫙 퍼져나갈 거라고 비춰봐요. 근데 지금 먼저 가시적으로 눈에 띄는 건 마포, 성동, 강동입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주택 취득하는 거 주의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럼 조정대상 지역 설정되면 언제부터 효력 발휘해야 되냐? 지금까지 과거에 조정대상 지역 지정됐었을 때 효력 발생 바로 그 다음 날부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제스처를 취해야 될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매매계약서를 썼다. 잔금일이 어떻게 됐을지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잔금일을 치러야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냐 안 되냐, 그 당시 지역에 조정대상 지역이었냐 아니었냐를 판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득세 먼저 살펴봐야 되고, 두 번째로 양도소득세입니다. 조정대상 지역 내 취득을 하면 뭐가 추가가 돼요? 지금 취득세 중과낸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추가 취득하면서 추후에 비과세 받을 때 당신 보유기간 2년만 하면 안 돼. 거주 2년도 채워야 돼. 그래야 당신에게 비과세를 해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적용되는 세금의 이 적용 요건 자체가 달라져요. 나는 전세 한 2바퀴 돌리고 팔려고 했어. 근데 거주 2년을 해야 돼 라는 조건이 생깁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를 공부해야 되냐? 제가 이 추가적으로 영상 찍을 거예요. 상생임대주택 요건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생임대주택 요건이 근데 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주택 요건에 대한 그 전세계약,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벌써 지금 언제입니까? 25년 3월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그거는 힘들어요. 그러면 상생임대주택에 대해서 기간을 연장해 줄 것이냐?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이번에 세법 개정으로 24년에서 26년까지 2년이나 연장은 해줬어요. 근데 앞으로도 추가로 연장을 해줄 거냐? 이거는 정말 다른 일이 될 거라고 비춰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는 26년 5월까지 유예되고 있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있습니다. 이게 저는 다시 발현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 26년 5월까지 계속 연장했었던 거, 이 유예했던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있잖아요. 뭐죠? 2년 이상 보유를 하면 조정대상 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원래는 중과세를 적용되지만 이제 중과세 적용 안 해줄게. 한시적으로. 그래서 매년 초에 경제정책 방향 때 상반기에 1년씩 연장해줬어요. 근데 제가 올해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25년 초에도 이게 연장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제가 그때 우려 섞인 목소리로 두 가지를 말했죠.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한 게 심상치가 않다. 조정대상 지역을 늘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완전 양극화됐고 초극화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다. 서울 같은 경우는 더 묶을 거고,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조정대상 지역이 아닌 완전 극단의 지역을 뭐라고 표현하죠?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수도권 외의 지역. 그쪽은 오히려 지금 다양한 혜택을 통해서 추가 취득하면 취득세 빼줄게, 양도세 비과세 빼줄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LH에서 공공주택으로 3,000호 매입해줄게 이러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완전 극단으로 달리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핀셋 정책이 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조정대상 지역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은. 근데 그 외의 지역은 오히려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제발 사라 라고 갈 거예요.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이 부동산이 떨어지고 있는 것에 나의 에쿼티를 집어넣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 이런 생각이 저는 하나 더 들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2년 이상 보유했는데 이제 그러면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 해주잖아요, 팔 때. 근데 26년 5월까지 이제 해주고 연장 안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중과세로 이 첫 번째로 어떤 적용을 받죠?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로입니다. 내가 100년을 갖고 있었든 20년을 갖고 있었든 0%예요. 그 다음에 2주택자는 20% 추가, 3주택자는 무려 30%의 중과세율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엄청나게 증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청약이나 전매 제한, 기타 다른 요소들이 펼쳐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청약 같은 경우는 재당첨 제한 10년, 그 다음에 전매 제한은 수도권 3년, 지방은 1년인데 이런 것들도 아마 적용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조정대상 지역 청약은 재당첨 제한이 7년이죠. 투기과열지구랑 제가 봤을 때 같이 엮일 것 같아서 이 말씀을 드린 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빡세지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주택 취득할 때 기존에는 자금 조달 계획서만 쓰셨을 거예요. 근데 조정대상 지역이 되면은 이 제출 의무가 확정이 되는 거고,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는 증빙 자료까지 제출을 같이 해야 됩니다. 내 통장 잔액을 낱낱이 까야 된다고요. 그걸 소명 못하면 뭐를 때린다? 증여세를 때릴 거예요. 말 그대로 제가 봤을 때는 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더 많이 일어날 것으로 비춰집니다. 지금 제가 보도자료 나오자마자 아주 급하게 찍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 분석해가지고 나올 수 있는 사항들, 케이스들 많을 것 같은데 추가 영상으로 계속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게 실현된 게 전혀 좋은 것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 상황 지켜보시고 부동산, 특히 주택 자산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